안녕하세요. 테데크 자전거의 오스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런던에서 테데크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찍은 화면인데요. 혼자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 자전거를 타고 템즈 강변을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영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자전거 여행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유럽의 좋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 길이 파리처럼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국은 자전거 여행을 하기 좋은 도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국에는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도로 환경이 우리와 달라요. 영국의 도로는 차량이 우측 통행을 하지 않고 좌측 통행을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거리나 삼거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회전을 할 때 신호를 받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회전을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좌측 통행을 하기 때문에 우회전이 안 돼요. 오히려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영국이고요. 영국은 정말 이 거리도 멋있고, 이 템즈 강변의 모습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자전거 여행하기에 좋게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하기에 좋은 도시를 소개할 때 보통은 이제 도로 환경, 자전거 길이 있느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베이직하고 중요한 것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으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차로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별로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전거 탈 때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물론 몇 개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자전거로 여행하기가 굉장히 좋게 자전거 길도 잘 돼 있고 또 자전거인들도 많은데요. 그 밖의 도시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 자전거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요즘엔 이제 그 라스베가스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 자전거 전시회에 한번 갔었는데, 그곳의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계속해서 끊겨요. 예, 계속해서 길이 끊기면서 자꾸 호텔로 들어가게 되는데, 호텔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카지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로를 끊고 카지노를 계속 들락날락거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로 여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미국의 경우는 뭐 뉴욕을 제외한 뭐 보스턴도 괜찮다고 하고 LA도 괜찮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전거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영국의 경우는 자전거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이 좌측 통행의 문제. 이게 참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무의식 중에 우회전을 하려고 자꾸 하게 되는데, 우회전하게 되면은 마주오는 자동차와 그대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사고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영국에 자전거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하셔야 되고요. 전 되도록이면 자전거를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왜냐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회전을 하거든요. 좋겠다. 두 번째는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훌리건 문화 같은 것도 영국에 있잖아요. 터프해요.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옆 사람을 이기려고 막 길을 쓰고 달려오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끼리의 그 충돌 위험도 많고, 그리고 자전거들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막 달립니다. 그래서 버스가 서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추월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가 달리고 있을 때 막 버스 앞으로 막 끼어들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런 자전거 문화가 워낙 저에게는 좀 낯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또 길거리의 벽화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크리스마스 모습인데요. 크리스마스 거리가 영국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기가 아마 쇼핑할 수 있는 그 소호 거리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불빛이 가득한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아주 낭만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채택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낭만적인 곳이 런던의 거리인데,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 자전거 좀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그날 템스 강에서 찍은 장면인데 워낙 비가 자주 오고요. 또 비가 한국처럼 막 엄청 내리는 게 아니고 부슬부슬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산을 쓰기도 애매하고 자전거를 타면서도 그냥 비 맞고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가신 분들은 우중 라이딩을 할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들을 고려를 하시고 나는 우중 라이딩도 괜찮다. 그리고 좌측 통행하는 길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국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영국은 전 자전거 여행하기에는 좀 좋지 않은 도시로 일단은 안전하지 않은 도시로 한번 넣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이야기인데요. 독일은 우선 이제 조만간에 이제 11월 중순이 되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거리가 펼쳐집니다. 이 크리스마스 거리는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아마 이 유럽의 전역에 아마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어린 아이들이 와서 막 뛰놀고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담화를 나누고 이런 곳이 이제 그 독일의 크리스마스 거리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르브르켄이라고 제가 자주 가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하실 때 대부분 이제 7, 8월 여름 시즌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유럽의 11월 20일경 요 무렵에 열리는 크리스마스 거리는 너무 아름답고요. 한번 가보시면 할 것 같아요. 독일은 자전거 여행의 강추 도시입니다. 강추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도시에 자전거 길이 있고 또 자전거 길을 많이 사람들이 존중을 해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 이쪽 레인이 자전거 도로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도블럭이 있고 보도블럭 옆에 자전거 길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자전거 길로 많이 걸어요. 근데 독일은 이 자전거 길을 굉장히 준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 길로 잘 들어가지 않고요. 무의식 중에 이제 관광객들이 자전거 길로 들어가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자전거 길로 사람이 들어오냐. 그래서 그만큼 자전거 우선주의적인 나라가 이제 독일이에요. 그리고 차량들도 자전거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하고요. 차량과 자전거가 이렇게 맞닥뜨릴 때는 항상 자전거가 우선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자전거 여행지의 최적지인 나라 독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전거로 독일의 여러 도시들을 다녀봤는데요. 특히 뮌헨에서 뮌헨에 이제 볼만한 거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님펜부르크 성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죠? 그 시청이 있는 곳, 뮌헨청 시청사 있는 거리. 거기 사이도 상당히 자전거로 가기가 쉽고 그리고 미술관들도 순례하면서 자전거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전거를 락커에 맡기고 미술품을 보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고 이런 식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독일이고요. 독일은 유럽의 여러 국가 중에서도 자전거 여행하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다. 그렇고 특히 이제 이렇게 11월 달 이후에 가게 되면 거리에서 캐롤을 부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뮌헨에 뮌헨 대학 앞쪽에 도로상에 있는 그 시설인데요. 이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한 게 너무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멋있게 노래를 하고요. 잠시 음악 감상을 좀 해볼까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세 편의 영상으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자전거로 여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최대크 자전거를 사신다고 하면 한 번쯤 유럽 여행을 꿈꿔보실 수 있지 않을까. 여행하기 너무 좋은 자전거,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 기차 안에 짐칸으로 자전거를 넣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럽 여행의 최적의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유럽 여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세 편의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